오늘은 2021년 8월 18일이고,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뭐 기존과 동일하게 적은 금액의 종목들부터 이제 하나씩 폭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동화약품 물타기를 진행을 했고, 다른 종목들은 물탈 만한 종목이 이제 오늘 나왔던 게 카카오 게임즈 예하고,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, 그리고 동화약품. 이 외에도 이제 뭐 한샘 같은 종목도 이제 뭐 사도 된다 이런 시그널이 보이긴 했고, 영풍정밀도 뭐 한 달 정선 돌파했기 때문에 뭐 물탈만 했지만, 사실 이 영풍정밀 때문에 이 동화약품을 조금 신경을 덜 쓴 것도 있고,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동화약품을 오늘 이제 물타기를 진행을 했는데, 보니까 시그널2에 이 동화약품이 떠 있어서 기분이 더 좋았지, 사실. 그리고 이 저평가 매수 시그널에도 이 동화약품 얘가 보이고, 그리고 이제 시그널2에도 이 동화약품이 보이는 걸로 봐서는, 뭐, 우리 기본적 분석과 뭐 이런 것들, 뭐, 이 대체적으로, 동화약품이 아니었나? 잠깐만, 내가 뭐랑 헷갈리나? 동화약품 맞잖아. 지금 이제 동화약품 얘기 먼저 하자고. 그래서 동화약품은 일단 재무추이 분석을 먼저 할 거고, 재무추이가 지금 이제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증가를 했다가 1, 4분기. 그전에는 뭐 사실 완전히 쉐시였지. 작년 4, 4분기가. 뭐 4, 4분기가 쉐시 돼버리면 차트 자체가 이 4, 4분기가 이제 박살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떨어져야지, 뭐 당연한 거지. 떨어져야. 그럼 그 전에는 뭐 948% 이렇게 영업이익이 상당히 좋은 흔적이 있고, 연간을 봤을 때는 뭐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 142%, 영업이익이 좀 많이 이제 수익성 개선이 된 것 같아. 이 매출은 마이너스 10% 이상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이제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이 올라간 상태네. 그러다가 이제 떨어진. 그래서 이제 오늘 차트를 잠깐 분석을 해보면, 항상 이제 차트를 볼 때는 역대 차트를 가지고 저점을 찾고 고점을 찾은 다음에 그 사이만 분석을 하면 되니까, 우상향되게 이렇게 그리고 하면, 이 종목은 최악의 케이스가 5,000원, 이 5,100원 정도가 나오는 거지. 작년 같은 코로나 같은 이제 사태가 벌어지면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내포되어 있는 거고, 그 상태에서 지금 한 달짜리 지지선이 하나 더 보이니 이게 이제 최종이었던 거고, 내가 자기한테 이제 그려달라고 했던 지지선은 이 이전 거, 혹시라도 지지선이 저항선 역할을 한 거 아니냐 해서, 살아있는 애, 맨 마지막으로 살아있는 애가 누구냐, 걔를 좀 찾아보려고 했었던 거거든. 얘는 조금 이쪽에서 걸리네. 여기는 잘 모르겠다지만 여기서 정선 역할을 이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얘에서 하나 걸리는 건 있긴 하네. 얘는 좀 약해. 이쪽에서 이제 정선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야. 그럼 17,500원까지는 무난히 가지 않을까,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, 사실 오늘 이제 사자라는 결정을 내린 거는 이쪽에서 내려온 이 저항선 돌파가 되는 흔적이 보였었기 때문에, 이 장중에. 그래서 이제 이 치고 올라가는 걸 확인한 상태에서 일단 물타기를 우리가 500주를 들고 있었나? 그래서 200주를 먼저 살려고 했던 거지, 이쪽에서. 이 가격대에서. 그래서 사다가 낌새가 조금 이상해가지고 사다 만 상태에서 좀 더 떨어지니까 이제 이 정도면 더 이상 안 떨어질 것 같다 해서 그때 산 거지. 그래서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여기는 이제 수익 구간이었는데 못 팔았던 거 10주 팔았나? 하여튼 10주 이제 보초병 걸었던 걸 팔았던 거고, VI 발동. VI도 발동되고, 그래가지고, 여기서 이제 차트가 이렇게 기어 올라가가지고,
아, 이쪽에서 좀 살까? 이쪽에서 산 건가? 우리가 100주 넘게 이쪽에서 좀 사다가 요 무너지는 거 보고서는 이쪽으로 와서 산 것 같은데, 이쪽? 그지? 나머지를 이쪽에서 샀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샀든지. 2시 이후 차트 보면서 이제 또 더 살려고 했다가 얘를 이제 놓친 이유가, 나는 이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. 얘를 좀 더 살까 말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, 오늘 이제 이 동화약품을 샀고, 그 전에 어떤 종목이었지? 영풍정밀. 얘가 문제가 됐던 거지. 그래서 영풍정밀을 봤더니, 영풍정밀이 오늘 이제 기회를 알려주는 거지, 영풍정밀이. 그래서 내가 항상 얘기하는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, 최고점을 7월 22일을 잡았어야 되네. 한 달이 아니네. 안 사길 잘했다. 내가 7월 15일로 봤네. 7월 15일로 보고 여기서부터 이 그러져 내려가는 얘가 이제 돌파했다고 생각을 한 거야. 난 이걸 그려줬는데 자기가. 그러니까 이걸 그려줬는데 이 7월 22일을 내가 못 봤네. 그래서 나는 대충 오늘이 18일이잖아. 그래서 오늘 이제 그래서 대충 그렇게 따지는 이 저항선 돌파를 한 날이라서 얘를 이제 계속 눈여겨봤는데, 일단 제일 먼저 보는 게 이 봉색의 매매법이잖아, 우리가 항상. 그래서 이 봉색의 매수법에 이 절반을 치고 올라가지를 못한 상태에서 사선이 까리하더라고. 근데 거기에 이제 거래량까지 미달이니까 얘가 마지막에는 여전히 가운데 60틱에 아무것도 없는 거지. 오르면서 끝나긴 했네. 그리고 여기 40틱에도 40틱도 이제 비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고, 9240에 걸려있는 이제 이 호가창에도 빵원인 거지. 빵주.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얘를 사기가 약간은 꺼려졌던 거지. 얘를 살까 말까 이제 고민을 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거였던 거지. 오늘의 이 종목별 투자자를 확인을 했더니 투신에서 27주를 산 모습을 볼 수 있었고, 2주 이 흔적이 보여서 이 2주가 이 내일 모레인데 이거 뭔가 좀 있지 않을까. 근데 또 6주면은 일반적으로 추세 전환을 나타내는 또 신호라서, 내일 이 27에는 이틀 뒤, 그러니까 내일이지, 내일 이제 이 7이면은 좋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, 이런 시그널들을 봤을 때, 내일 상승할 가능성이 얘가 좀 높아 보인다라고 이제 난 개인적으로 판단을 했던 거고. 그래서 이제 얘 때문에 이제 이런 거 막 분석을 하다 보니까 정작 사야 되는 명품 정밀을, 이 동화약품을 200주는 사고 300주를 안 샀는데, 200주를 사고 나니 우리 평단가가 이제 이 오늘의 최고가 15,900원이지. 오늘의 최고가가 이제 이 15,900원이 나오는데, 이 최고가 오늘 봉을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양봉이었던 거지. 그리고 전일 이 양봉 2개를 절반 이상 치고 올라가는 상승 반전 캔들이 이제 그려진 거야. 그 상태에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저항선까지 돌파가 된 거고. 그래서 6개월 중장기 정선이 돌파된 상태에서 나름 큰 봉이 이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조만간 이 15,900원까지는 가지 않을까. 그게 내일일 가능성이 나는 높다라고 이제 개인적인 판단을 한 거지. 그래서 내일 또는 일주일 이내에 이 15,900원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가능성이 높으니 이제 얘를 이제 공략을 한 거지, 사실. 그리고 SKIT 같은 경우에는,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얘도 이제 오늘 사도 된다라는 봉이 이제 나와서, 얘도 이제 사도 된다라는 봉이 나왔고,
이 절반을 치고 올라가는 상태를 확인을 했었고, 그래서 이봉 같은 경우에는 어떤 봉이냐면, 이 지난주 목요일에 발생된 이 13%짜리 고가 13%를 찍고 종가 이제 7.41%를 찍은 이봉이 나타내는 게 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, 여섯 개를 덮고 있기 때문에 급등 가능하다는 봉이거든, 이게.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지지선을 하나 그리면 이제 얘가 저점 역할을 하지 않을까. 그래서 반등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닐까? 그러면 여기서부터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이 23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오를 거다.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분석을 했던 거지. 그래서 얘도 이제 사도 된다. 얘 주식수를 봤더니 얘도 뭐 20주인가? 되게 조금 들고 있더라고. 그래서 얘도 사고 걔도 사고 둘 다 이제 살까 하다가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왜 못 샀냐면 분봉을 보면 너무 빨리 오른 거야. 너무 빨리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르는데 여기가 지금 10시니까 이 10시에 그냥 쪽 나버린 거지 사실. 그리고 그 밑으로 떨어지질 않은 거고, 봉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는 이제 마이너스 1%인가 마이너스 2%인가 막 마이너스 2%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거지. 이 수준에서는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3%였다 그러면 샀지. 얘를 30주를 내가 사자는 결정을 내렸을 텐데 마이너스 2% 상태였기 때문에 안 산 거라고. 그런 룰이 나오는 게 이제 우리 매매법이었던 거지, 그지? 물타기 매매법. 그래서 마이너스 3% 이내가 되게 사자. 물타기를 할 때는. 물타기를 할 때는 3시 전후로 해서 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1차 매수 한번 이제 1차 물타기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500주를 들고 있었고, 그런 경우에는 이제 물타기를 오전에 절반을 사고 오후에 나머지 이제 절반을 사는. 20주인데. 뭐가? 웬 500주? 오늘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 동아약품 물타기를 했잖아요. 그래서 이연급을 하는 거야. 그래서 평균 단가가 마이너스 3% 이내가 되도록 물을 타야 된다. 근데 마이너스 3% 이내인 경우에는 물 타지 마라. 이런 이제 룰이 있는 거지. 그래서 SKIT 같은 경우에는 요 룰 때문에 물타기를 안 한 거고, 그리고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 요 룰이 있어서 이제 샀어야 되는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조금 덜 산 거지. 사다가 만 거지. 마이너스 3% 이내로. 마이너스 3% 이내로, 마이너스 2%로 끝났나? 아마 그랬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. 그래서, 마이너스 2%만 만들어줘도, 동아약품 같은 경우에는, 어떤 생각을 가졌던 거냐면, 오늘 봉에서, 오늘 고가가 10%까지, 10.42%까지 올라갔다가 5.21%로 끝났다는 얘기는 이 종가에서부터 이 꼬리 위까지 요 크기가 여기서부터의 요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크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지. 요까지 이 둘 사이의 갭이 5%가 되는 거야. 5%가. 그러면 나는 5% 이내로만 들어오게 맞춰줘도 최소 1% 이상의 수익은 날 거라는 거야. 이해됐지? 무슨 얘기인지. 왜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매매법에 뭐가 있냐면 스텝 3에 이 급등주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급등주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, 우리 급등주 이해에 뭐가 있냐면 이 첫 번째 양봉을 좀 유심히 봐라. 이 첫 번째 양봉의 최고가까지는 조만간 갈 거다. 이 첫 번째 음봉 이후에 첫 번째 양봉의 최고가까지는 조만간 갈 거다.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.
이게 급등주의 이제 심리적 분석인 거지, 사실.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, 차트에서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신호, 이 신호들 중에 하나가 장대 양봉 또는 이 첫 번째 양봉에서 이 윗골이 오늘의 고가까지는 조만간 간다는 거지. 그래서 그거를 이제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. 그래서 장대 양봉을 이제 공부를 하고 오늘의 최고가까지 조만간 간다. 그 얘기를 내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지. 그래서 이 양봉, 첫 번째 양봉의 최고가까지는 조만간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. 요거는 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다. 그래서 첫 번째 양봉을 계속 유심히 쳐다보는 거야. 이 첫 번째 양봉의 최고가까지는 첫 번째 양봉의 최고가까지는 다음날 바로 갈 가능성이 거의 뭐 엄청 높거든. 아니면 다다음날 이런 식으로 가기도 하지만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첫 번째 양봉의 최고가까지는 조만간 간다. 얘는 일주일 만에 간 거지.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, 이 봉 차트를 공부를 할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, 음봉은 반대지. 첫 번째 음봉 같은 경우에는, 이 첫 번째 음봉의 최저가까지 조만간 간다기 때문에, 이게 굉장히 위험한 봉이라고, 음봉은. 그래서 음봉 해석과 양봉 해석은 거꾸로 해주면 되는 거야. 그래서 음봉이 나왔어. 양봉 다음에 음봉이 나왔는데, 그 아래 꼴이 제일 저가, 이 저가까지 조만간 간다기 때문에 이 조만간 간다가 다음날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주의를 해가면서 차트를 보면 된다고.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첫 번째 이제 이 향후 전략, 뭐 변동이 없기 때문에 놔두고 오늘의 변동사항 이 동화약품에 대한 얘기, 그리고 오늘 물타기를 해도 됐었던 그런 종목들. 그래서 오늘 물타기를 해도 되는 종목들은 이제 영풍정밀, 동화약품, 그리고 이쪽에서 SKIT, 카카오게임즈 이렇게 4개의 종목이 있었던 거지. 이 4개의 종목들을 전부 다 물타기를 해주면 물론 괜찮지. 더 좋지. 더 좋지만 카카오게임즈 얘기를 또 살짝 해주면 카카오게임즈를 오늘 왜 안 샀냐? 사라는 시그널이 나왔는데 카카오게임즈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딱 걷을 때 오늘 사라. 그 시그널이 아침에 이제 바로 떴지. 이 분봉 딱 보면 아침에 장 시작 딱 하니까 바로 뜬 거야.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물을 탔으면 여기서 털고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고, 사실. 근데 문제가 얘 같은 경우에 우리가 거의 한 900만 원 가까이 이제 들고 있었던 거지, 기존에 얘를. 그래서 900만 원 가까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물을 탄다면 8만 원 선에서 예를 들어서 물을 탔어. 그러면 4832 4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최소 3천만 원 이상의 이제 폭탄을 여기다 들이부어야 되는 거지. 물폭탄 들이부어야 되는데, 그러기에는 이 종목이 일단은 좀 부담이 됐었고, 첫 번째 이유. 두 번째 이유는 이 매물대 차트가 지랄 같은 거예요. 매물대 차트를 딱 봤더니 이런 매물대 차트를 그린 거지. 그래서 아래에 지지대가 있는 건 좋아. 여기 지지대가 엄청 세게 있거든. 근데 문제는 지금 오늘 올라간 데가 여기까지 딱 올라갔는데, 이 왼쪽에 보면 지금 9%대 이 매물대를 터치도 못한 상태야 지금. 예, 여기는 가지도 못했고, 사실 여기서부터 뚫기 시작해야 되거든. 얘는 뚫었지. 얘도 뚫었고, 얘가 지금 4.8%고 얘가 4.7%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합치면 거의 9%가 넘는 거야. 얘도 이 두 개를 뚫지를 못한 거지. 단기 매물이긴 하지만 지금 같은 이제 전체장이 안 좋은 그런 장에서 이 정도의 매물이면 뚫기가 쉽지가 않아 보인다. 차라리 W를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?
여기서 이렇게. 그래서 이 W가 나오면 이 오른쪽을 다시 타겟팅을 하는 게 낫겠다. 얘는 한번 쉬었다 갈 것 같다. 그런 생각을 했던 거고, 다행히 이제 우리가 안 샀는데 떨어지면 우리는 땡큐지 사실.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내가 얘기한, 그러니까 일봉을 봤을 때 내가 사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렇게 나오는 거지. 그래서 욕심만 안 부렸다면, 그래서 봉 3개이기 때문에 오늘 장 시작과 동시에 사도 되는, 그래서 오늘 치고 올라가는 가격대가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사도 되는 거지. 오늘 이제 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78,200원 정도까지 샀다. 그러면 얘가 5%짜리 봉이었기 때문에 3% 이내로 물타기를 했으면 털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지. 나한테 배웠던 사람들 중에 혹시라도 카카오 게임즈를 물타기를 했다면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면 이제, 그리고 뭐 평단가도 낮아진 상태고 지금 두 번째 양봉일 뿐이니까 여기까지도 오를 가능성이 그래도 50% 이상은 되지. 근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은 카카오 게임즈는 뭐 얘보다도 더 높이 나는 올라간다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얘를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얘는 뭐 아무 때나 막 사도 뭐 큰 문제는 없다. 그러니까 물타기를 안 해도 여기까지는 나는 무조건 오를 거라는 생각이라 얘는 심리적인 부담감이 좀 적지.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,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사실 오늘 이제 자기한테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부분들은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, 이 동화약품, 이 물타기를 왜 하다 말았는지, 그리고 이 5%의 이 꼬리 부분, 거기까지 조만간 간다. 이거에 대한 좀 믿음이 필요하다. 근데 원래는 그 뭐지 단주를 맞춰서 다 하는 게 나은 거지. 당연하지. 단주 맞추기가,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한 거야. 3시에 더 사는 게 낫다.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저항선 돌파로 사기 때문에 3시 인근에 나름 저점에서 잘 살 수 있는데, 아까 얘기한 얘가 이제 겐세이를 놓은 거지, 사실. 영풍정밀이 겐세이를 놓은 거지. 중간에 이제 얘한테 이제 몰두를 하다 보니까 얘가 작전주잖아요. 그러니까 작전주에서 분석을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동화약품을 놓치게 된 거지. 뭐 괜찮아. 그래도 뭐 내일 동화약품 털고 그 다음에 내일 또 이제 SK 아이테크놀로지도 털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이 두 개를 털고 나면 또 다른 애들을 또 하나씩 우리는 이 계획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. 우리가 잡은 이 전략. 그래서 적은 금액의 종목들부터 하나씩 폭발을 해나가면 신규 매수를 안 하니까 이제 큰 돈이 조금씩 이제 더 큰 돈 만들어지면서 다른 종목들을 더 이제 폭발을 해나가면서 더 큰 돈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지.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폭파돼서 또 이제 현금이 만들어지면 또 이체를 저쪽에다가 해놓을 거라고. 지금 굉장히 위험한 장이니까 아직도. 그 얘기만 접근하고 끝내자. 오늘 코스피 지수 차트는 어떤 차트였냐면 그냥 지지선이 저항선 됐어. 끝이야. 지지선이 저항선 되고 나서 저항선이 된 첫날은 이날인 거고 그냥 4일 지난 것 뿐이야. 응? 너 작살 낼 거야. 응? 그거를 알려주는 봉이 5일 전에 이제 발생돼서 지금 진행 중인 거지. 그냥 그런 장인 거지. 그래서 코스닥도 보면 코스닥도 똑같은 거지 뭐. 너 작살 날 거야. 얘기를 해줬어. 그지? 작살 날 거야.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봉이지. 작살 나고 내가 그랬잖아. 음봉의 최저가까지 조만간 간다. 갔잖아. 다음날 바로.
음봉에 최저가까지 조만간 간다. 다음날 바로 간 거지. 그냥 그거일 뿐인 거야. 그냥 반등한 거지, 그냥. 재수지. 이런 거는 진짜 재수지, 그냥. 가능하면 반등할 때 이 저항선 이 꼭대기까지 반등을 했으면 좋겠다. 이거는 이제 우리의 희망사항인 거고. 저 위까지 반등을 하면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우리는 이제 급등주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도 보면 피똥을 싸버리잖아. 응? 아, 걔네가 영업 실적을 발표했는데, 그건 어제잖아. 아, 발표는 어제 한 거야. 그래? 그것 때문에 오늘 급등한 건 아니야. 그래서 우리가 들고 있는 종목들 자체가 라이트하고 소형주, 중소형주 막 이런 애들만 들고 있고 그 상태의 종목들이기 때문에 급등할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고. 그래서 어떤 뉴스 하나에도 크게 움직인다고. 그게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돼. 그래서 털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니 일단 지켜봐야지. 지금은 내가 생각할 때는 요 정도 봉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. 이쪽에서 이제 딱 치고 내려가고 나서 이 반등하는 양봉이 나오고 나서 이쪽을 조금 보면 이봉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지. 그래서 좀 반등하다가 이렇게 바로 꼬꾸라질 수도 있고 한 번 더 이렇게 더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렇게 꼬꾸라질 수도 있는데 꼬꾸라진다는 이거 이 한 달 이상 이 하락하는 거 대세 하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낫다고. 항상 보수적으로. 그래서 지금 장을 횡보장이라고 판단하고 접근하지 말고 무조건 더 이거 폭락장이다. 기울기 봐라. 기울기 봐라. 폭락장이다. 그래서 여기서 상승할 거라는 기대 심리로 이렇게 장을 보면 안 되고 추가 하락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장을 봐야 된다고. 항상 장은 나쁘게 봐야 되는 거야. 좋게 보면 절대 안 되는 그래, 거고. 대부분. 그렇지. 그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지, 이쪽에서. 그래서 지금 장은 이제 굉장히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큰 장이니 최대한 보수적으로 현금을 최대한 만들어 가면서 장을 바라보는 게 좋을 것 같다. 그 얘기를 하면서 끝내자고 일단.